날이 밝고 아침부터 거래량이 붙으면서 주가가 치고 올라가면서 이제 장중 10% 이상 올라가게 됩니다. 딸콘이 설마? 혹시나? 그렇게 혹시나 해서 지켜보지만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딸콘이 괜히 딸콘이겠습니까? 예, 안녕하세요. 소설가 DC입니다. 오늘도 여지없이 찾아왔는데요. 저는 돈, 경제, 기업, 특히 주식시장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이전에 말씀드렸었는데요. 특히 주식시장에서도 이제 코스피 시장, 그리고 코스닥 시장, 그 중에서 이제 대형주, 가치주 등 이제 여러 종목들에 전체적으로 관심이 좀 있지만, 특히 이제 대놓고 장난질하는 그런 작전 개잡주들에 대해서 아주 지대한 관심을 두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사실 썰을 풀어야 할 수많은 주제가 있고 주식 종목 중에서도 이제 썰을 안 푼 종목들이 많아가지고 이제 한번 썰을 푼 종목은 이제 안 하는 주의였는데 지금 시점에서 이 종목에 대해서 다시 언급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급하게 영상을 좀 만들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썰을 풀어볼 종목은 바로 텔콘 RF 제약입니다.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도 이제 전체적으로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폼을 보여주는 장세에서도 텔콘 RF 제약은 여전히 세력이 만든 강력한 가두리 틀 안에 갇혀가지고 이제 바닥을 다지고 있는 그러한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거래량도 사실 많이 잦아들은 상태인데요. 글쎄요, 폭풍 전야라는 단어가 생각나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이전 영상들에서 이제 텔콘 재료부터 과거부터 이제 장난질했던 포인트들을 살펴봤었더라면 오늘은 그 이후에 진행되어 왔던 장난질들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까 하는데요. 이전에도 말씀드렸던 이제 텔콘판 작전 3가 아주 치밀하고 더럽지만 합법적으로 진행 중이니까 요걸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제가 좀 전에 작전 3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작전 1은 이제 박용화 씨, 김민정 씨 주연으로 한 영화를 말씀드리는 거고, 작전 2는 텔콘에서 자행한 이제 비보존 유상증자 대량 실권 사건, 이땡현 박사가 이제 대표 사임 후에 이제 텔콘 주가가 이제 꼬라박아왔던 그 사건을 말한다면 지금이 바로 작전 3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예, 어쨌거나 한번 썰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작전 2 내용인 이땡현 박사가 텔콘 지분을 장내 매도해가지고 번 돈으로 비보존 지분을 실권주 할당으로 확보한 후에 텔콘 대표이사 사임까지 이제 연거푸 스트레이트로 진행한 사항까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18년 11월 초에 이제 텔콘은 엠마우스의 SCD 치료제 원료 공급을 시작했다라는 찌라시를 뿌리면서 이제 단기 고점을 찍게 됩니다. 그리고 텔콘은 연이어 이제 18년 11월 제20기 분기 보고서를 공시하는데요. 이제 특별한 내용은 없더군요. 그 중에 눈에 좀 띄는 걸 말씀드리자면 반기 보고서에서도 나왔던 내용이긴 하지만 아직 미상한 전환사채가 제12회까지 있고, 가장 최근에 이제 전환 청구권 행사한 전환사채가 이제 9회차니까 사실 아직 갈 길이 좀 멀긴 하네요. 그리고 또 전기, 그러니까 이제 제19기 17년 12월 말까지를 이르는 기한이죠. 이제 그때보다는 이제 사실 영업이익 적자폭이 소폭 감소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전기랑 비교했을 때 얘기고 사실 엄청난 영업이익 손실금이 있는 거예요, 지금 텔콘에는. 도대체 이놈의 개잡조 회사는 2014년 상장 후에 이제 영업실적 공시를 하고 나서부터 정말 흑자를 낸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원래 작전 개잡조를 논하는데 재무가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우리 모두가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상도덕이라는 게 있는데 그렇네요. 현재 금융당국이 제약 바이오 업종 기업의 상장 유지 조건을 이제 완화하는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글쎄요, 여러분들은 3월 감사 시즌에 이 개잡조를 들고 계실 용기가 있으신가요? 여튼간에 이야기를 이어나가서 이제 분기 보고서를 발표하고 나서 이제 점차 거래량은 이제 좀 가라앉으면서 이제 흘러내리는 그런 주가가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18년 11월부터 현재까지의 주가 움직임은 마치 이제 18년 3월 말 18,600원 고점을 찍고 18년 8월 6,570원을 찍을 때 흘러내렸던 것처럼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매가리가 없이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제 겁을 먹은 주식 거래자들이 이제 도망가기 위해서 모두 풀매도해가지고 이제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제 주가가 내려꽂는 그런 모양새가 아니라 사지도 팔지도 않고 이제 거래량이 잦아들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자전거래로 의심되는 플레이를 통해서 서서히 이제 주가를 가라앉히는 거죠. 혹시나 뭐 거래자들의 이제 거래가 들어오면 주가가 위로 튀는 거는 또 막고 또 아래로 흘러내리는 건 또 받고 이러면서 이제 대응 중인 그런 모양새죠. 이때까지만 해도 수많은 네임들 찬티, 안티, 뜨내기 형님들까지 이제 자신만의 논리로 이제 텔콘 종목 토론방을 달궈주셨었는데요. 이제 주가가 내려가면서 이제 점차 글이 올라오는 속도도 가라앉게 되고 뭐 거래량도 함께 잦아들게 됐죠. 정말 개미들이 지쳐서 나가 떨어질 타이밍인데요. 그렇게 시장에서도 텔콘이 점점 잊혀지고 이제 투매도 나올 낌새가 이제 보이니까 회사는 그래도 주주들을 어느 정도 선에서는 좀 붙잡기 위해서 중간에 몇 개 찌라시도 돌립니다. 투매가 나오면 그걸 밑에서 받아줄 수 있는 자금줄이 없는 한 시총 자체가 다운그레이드가 될 수 있는 영향이 있고, 그렇게 되면 또 사채나 지분이 엮여있는 관련사들 뭐 KPM테크, 한일진공, 엠마우스 등 뭐 여러 회사들 또한 연쇄 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죠. 뭐 자기들 입장에서는 주가가 내려가면 좋은 점도 있지만 뭐 사실 아닌 점도 있기 때문에 주가가 자신들이 시나리오를 그리는 범위 내에서 움직여줘야 되거든요. 자신들과 연관된 회사들의 이득을 최대로 하는 방향으로, 바로 이들만의 윈윈을 이루는 방향으로 말이죠. 여튼간에 그렇게 해서 나왔던 찌라시가 뭐냐면 이제 미중 정상회담에서 이제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규제 합의를 비보존의 VVZ149에 연결시키기도 하고요. 18년 12월 19일에 비보존 홈페이지에 글이 하나 올라오는데요. 이제 지금은 텔콘 대표가 아니라 이제 비보존 대표가 된 이땡현 박사가 어떻게 보면 이제 내려박은 텔콘 비보존 주가의 성난 주주를 달래는 듯한 임상진행 관련 장문의 글을 쓰게 됩니다. 요약해 보자면 이제 오피란제리는 3상 준비 진행하고 있으며 늦어도 19년 2, 4분기에는 개시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다. 미국 임상 2B 임상 데이터를 관리하는 임상 CRO 작업이 초기 통계 분석 결과만 나왔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아직 기약이 없다. 이 글을 보고 질문 많겠지만 대답을 못 해주겠다.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우리를 믿고 욕하지 말고 성원하면서 좀 더 기다려라. 뭐 이 정도로 볼 수 있겠네요. 해당 글이 올라오고 나서 텔콘 주가가 15% 이상 튀면서 이제 주가 반전을 보여주나 싶었는데 뭐 아니나 다를까 우리 윗꼬리 딸콘의 모습을 여지없이 보여주며 내려오게 됩니다. 그렇게 또 뭐 별일 없이 서서히 횡보하며 거래량이 잦아들게 되는데, 그러던 중 19년 1월 초에 찌라시 하나가 시장을 강타하게 됩니다. 엠마우스가 마인드라는 회사와 합병해가지고 이제 나스닥에 우회 상장한다라는 뉴스였는데요. 예전부터 텔콘의 캐캐묵은 주가 5만원 가기 위한 달성 조건 항목으로 이제 그 조건 중 하나에 속했던 것이 바로 이 엠마우스의 나스닥 상장이었습니다. 여튼 그 일이 이제 현실화가 된 사건이니까 어떻게 보면 좀 나름 큰 사건이었죠. 엠마우스와 마인드는 합병회사 지분율을 각각 94%와 6%씩 갖게 되니까 텔콘 RF 제약은 그 합병회사의 지분을 약 10.5% 정도를 가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이전날 미국장에서도 이제 마인드가 장중 한때 이제 80% 이상을 치고 가면서 이제 당시 텔콘 종목 토론방에서는 정말 수많은 텔콘 주주들이 이제 희망찬가를 부르면서 이제 아침이 오기를 기대하게 되는 거죠. 주식장 시작하기를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날이 밝고 아침부터 거래량이 붙으면서 주가가 치고 올라가면서 이제 장중 10% 이상 올라가게 됩니다. 딸콘이 설마? 혹시나? 그렇게 혹시나 해서 지켜보지만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딸콘이 괜히 딸콘이겠습니까? 여지없이 긴 윗꼬리를 남기면서 8,120원, 즉 1% 상승으로 끝나게 되죠. 아니 분명히 이 정도의 찌라시들이라면 조금 더 올린 후에 비싸게 팔아먹을 수 있을 텐데 왜 이렇게까지 과도하게 누르는 걸까요? 텔콘의 특성상 크게 한탕하기 전 주포가 물량을 뺏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횡보로 물량을 뺏기도 하고 과도하게 흔들면서도 뺏기도 하죠. 이번에는 사실 좀 후자에 좀 더 가까운 것 같기도 한데요. 안 그래도 이제 현재 이제는 지치고 지친 존버 개미들조차도 이제 물량을 많이 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래 동향에서도 개미들이 순매도를 며칠째 지속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보다도 찌라시가 터지는 와중에도 주가가 이렇게 올라갈 자리에서 못 올라가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이유가 최근에 밝혀진 게 있죠. 뭐 여튼간에 비보존 유종 실권 사태가 있으면서도 뭐 현재 텔콘은 비보존의 최대 주주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요. 그 텔콘의 지분과 관련된 관련사들의 장난질에 대한 공시였습니다. 먼저 처음으로 나온 공시는 18년 12월 초에 발표한 공시로 KPM테크가 170억 원 규모 텔콘 RF 제약의 제9
제9회차 전환사채에 대한 전환 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KPM테크가 텔콘 RF제약의 주식 3.67%를 취득한다라는 것이었는데요. 거기에 이어서 나온 공시가 이것보다 시장에 좀 더 크게 영향을 미쳤는데, 바로 KPM테크가 텔콘 RF제약이 발행한 무기명시 이건부 무보증 사무전환 사채권을 한일진공에 양도하기로 한 공시였는데요. 정리해보면 시간의 매매로 이제 KPM테크가 한일진공에 이제 텔콘 RF제약을 7,930원에 291만 7,214주를 넘기고, 전환사채권 123만 904주를 9,911.41원에 장외 매도를 하게 됩니다. KPM테크는 18년 말부터 텔콘의 전환사채권 중 전환한 주식과 가지고 있던 전환사채 모두를 한일진공에 처분하게 된 거죠. 즉 한일진공이 이제 텔콘 RF제약에 대한 지분율이 높아지게 되면서 이제 텔콘 RF제약에 대한 영향성은 KPM테크보다는 이제 한일진공 쪽이 더 강해진 모양새가 됐네요. 뭐 혹자는 돈을 갚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그거야 구체적으로 명시된 인과관계가 없으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어쨌거나 시장은 위에서 말한 내용을 한일진공의 엄청난 호재로 받아들여서 1월 22일 15% 이상 오르게 됩니다. 텔콘 주주들조차 체감하지 못하는 텔콘파워가 다른 곳에서 오히려 더 빛을 발하는 것 같네요. 지분 얘기를 좀 더 해보자면 18년 9월 30일 기준으로 텔콘 RF제약의 최대 주주는 8.48%의 지분을 가진 엠마우스입니다. 이번에 한일진공이 새롭게 지분을 취득하면서 이제 5.85%로 이제 단숨에 텔콘 RF제약의 대주주로 등극했는데요. 여담인데 지분 변동 사유로 한일진공이 공시한 사유가 재미있는데요. 유가증권 투자를 통한 수익 창출이라고 당당하게 공시했더군요. 너무 당당한 것 같아서 뭐 할 말이 없어지는데요. 주식회사가 영업활동을 해서 매출과 영업이익을 높일 생각을 해야지 주식 장사만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만, 뭐 사실 불법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오히려 현명한 투자라고도 보여집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텔콘 역사에서 계속 반복되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세력이라는 엄청난 힘에 의해서 이제 텔콘 RF제약의 주가가 내려박으면서 텔콘 전환사채의 제9차 전환가액이 8,712원에서 7,620원으로 하향 전환이 됐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KPM테크는 이 제9차 전환사채 전환가액이 조정된 후에 170억 원 규모 텔콘 RF제약이 제9회차 전환사채에 대한 전환 청구권을 행사하였고, 이거 포함 뭐 이것저것 긁어서 한일진공이 291만 7,214주를 7,930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에 양수받도록 할 수 있었죠. 그리고 추가로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는데, 한일진공이 KPM테크로부터 전환사채권 123만 904주를 9,911.41원이라는 현재 텔콘의 주가를 생각해보면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금액으로 장외 매수를 했는데요. 뭐 사실 개인적으로는 좀 이해는 안 가지만 뭐 여기서 좀 더 생각해봤는데, 뭐 대충 평단 때려보면 8,520원 정도 나오는데 이것보다는 텔콘의 주가를 올려서 팔아먹겠다? 라는 어떤 의지를 보여주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은 이번에 공시가 나온 상황에만 국한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사실 한일진공이 텔콘 RF제약에 대해서 얼마나 더 들고 있고 아직 공시하지 않고 거래한 주식이 얼마나 더 있는지는 몰라요. 항상 아시잖아요. 먼저 터트리고 다 정리된 후에 그 결과를 공시하는 패턴, 바로 작전 개잡주 패턴이죠. 이어서 뒷얘기를 마저 하면 한일진공이 이제 대주주가 되었다고 공시하자마자 한일진공의 대표 이청땡 대표는 예전에 이미 수차례 뿌렸던 비보종 코스닥 상장 찌라시를 재활용하면서 이제 뿌리게 됩니다. 그래도 뭐 주가 부양을 위해 뭐라도 열심히 하는 것 같아서 아마 텔콘 주주분들은 좋아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 그것이 주주들을 위한 윈윈이 아니라 자기네들끼리의 윈윈인 것처럼 느껴져서 서글프긴 하네요. 뭐 제가 봤을 때는 한일진공이 주식 취득을 하는 ING 단계인 것 같긴 한데, 엠마우스도 사실 가만히 손가락만 빨고 있지는 않을 것 같고, 뭐 여튼간에 지분 관계가 점점 재밌어지는 것 같은데요. 추가로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이 관련사들의 대표들도 재밌는 게 뭐냐면 KPM테크의 대표였던 이청땡 대표가 물러나서 한일진공 대표로 가고, 그 KPM테크의 대표 자리에 김땡훈 대표가 오게 되고요. 텔콘은 이땡현 박사가 물러나고 김땡훈 대표가 오면서 같은 대표 밑에
텔콘과 KPM테크가 있는 모양새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김땡훈 대표 손아귀에서 KPM테크가 가지고 있던 텔콘 주식을 한일진공에 넘겨주는 것이 어찌 보면 일사천리로 되는 그런 모양새를 보여준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게 또 텔콘 주식을 한일진공이 받으면서 대주주가 되었고, 그러면서 또 텔콘에까지 이청땡 대표의 입김이 들어갈 수 있는 구조가 됐죠. 그리고 이 텔콘은 이땡현 박사의 비보존의 최대 주주로서의 입지를 가지고 있죠. 뭔가 복잡하네요. 뭔가 얽히고 설킨 그들만의 리그인 것 같지 않나요? 앞에서 말씀드린 자기네들끼리의 윈윈인 것 같다 라는 말이 어떻게 좀 이해가 좀 되시나요? 여튼간에 구라썰로 한번 텔콘 최근 일들에 대해 썰을 풀어봤는데요. 주가를 눌렀던 배경들에 대해서도 좀 밝혀지는 것 같고, 최근 들어 비보존도 바닥치고 반등하는 등 뭔가 일들이 지금 최근에 벌어지는 것 같아서 요즘에 정말 텔콘 및 관계사들을 팝콘 각으로 더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뭐 대충 판은 만들어지는 것 같고, 이제 작전 3의 활용 점정을 찍기 위해 스탠바이 들어갔다고 봐야 할까요? 뭐 여튼 그렇네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텔콘에 대해서 더 썰을 풀지 아니면 뭐 원래 계획했던 영상을 할지, 사실은 계획했던 영상들이 좀 있는데 계속 즉흥적인 사건들이 발생을 좀 해가지고 이제 그것에 대해서 긴급하게 영상을 만들다 보니까 계획이 계속 틀어지고 있긴 하네요. 뭐 여튼간에 영상 올리는 날 뭘 올릴지 상황 봐서 정해야 되겠네요. 어쩌거나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및 구독 버튼 한 번만 좀 클릭해주시면 정말 진심으로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봬요. 감사합니다.